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커말 1급 실기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두 번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액세스 2007을 가지고서 오늘부터 수업을 진행해 볼 계획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셔야 될 액세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저희가 커말 1급 실기를 준비하기 위한 두 가지 과목이 되겠죠. 엑셀과 액세스입니다. 근데 엑셀은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뤄봤던 화면 모습을 좀 봐왔던 조금은 좀 익숙한 화면이라 친다면 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위한 액세스는요 거의 운영을 해볼 수 있을 기회가 아마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겁내하시고요. 이 액세스에 대해서의 많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보셨을 때의 액세스 2007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렵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왜 많이들 어려워할까요? 왜 겁내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흔히 봤었던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액세스에 관련된 내용이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머리에서 인지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이게 아니라 많이 봐왔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반복해왔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익숙치가 않아서 어려웠던 것이겠지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점. 물론 문제 내에서의 아주 어렵게 풀 수 있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걔는 괜찮습니다.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봤던 시험은요 또한 이 액세스도 100점 만점 중에서의 70점까지에 대한 합격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점까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풀지 않아도 틀려도 괜찮다 말 뜻이겠죠. 그 나머지 30점 때문에 모든 액세스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어렵다라고 이해하신다 하시면 이 과목은 전체가 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주 보다 보시면 많이 만져보시면 엑셀을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나셨으면요 아마 액세스 또한도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액세스와 연관된 내용을 어떻게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을 준비할 건지 해당된 내용들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정의를 내려볼게요. 전체 우리 보고자 했던 액세스 시험은요 100점 만점에서의 70점까지 합격을 주기 위한 것이고 물론 앞전에 공부했었던 엑셀도 70점 이상 둘 다 70점 이상 넘어줘야지만 실기를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액세스의 과목에 전체 4가지로 구분됐습니다. 첫 번째는 DB고 주로 테이블과 연관된 과정들을요 30점 되어 있는 것인데 이 30점은요 거의 만점 수준에 받아와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거 해보시면 테이블 완성을 시켜주어라, 편집돼줘, 속성을 넣어주어라의 의미였던 20점짜리 문제 나오는 것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5가지 형태의 문제 나오는 것인데 하나에 4점짜리의 부분 점수가 있는 것으로서 5개의 문제 20점으로 배점되어 있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 기타 나머지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콤보 상자 형태 만들어주세요. 일명 저희는 조회, 속성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파일을 연결하세요. 외부 파일을 불러오시는 것. 그 밖에 관계를 지정하세요. 아니면 가끔씩 쿼리라 불려줘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줘야 될 처리 기능이 1번 문제에 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 각각의 5점짜리 문제들 5개, 4개 정도 포진된 상태에서의 두 문제가 선별돼 나와주어서 10점 득점, 전체는 30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DB 구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입력 및 수정이라 불려주어서 바로 제일 큰 단어는 바로 뭐냐? 폼 완성입니다. 화면상으로 볼 수 있는 입출력 틀, 양식에 대해서의 문제를 완성하기 위한 것인데 얘 또한도요. 하나에 얼마냐? 3점짜리 문제가 5개가 나와주어서 15점 우르점이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 보시면 뭐 하위 폼을 작성하세요 라던가 내지는 다른 폼에서의 이루어지는 조회에 대한 부분들 내지는 그 밖에 가끔씩 3번 문제 나와줘야 될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불렸던 것이 가끔씩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5점, 5점, 5점 배점되어 있는 것인데 그중 2개가 선별돼 나와주어 전체 25점 되어 있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뭐냐면 보고서라 불렸었던 조회 및 출력이라 불려주어서 보고서,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봤던 내용들을 종이로 인쇄할래요. 이러한 형태의 출력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문제가 폼과 마찬가지였던 3점짜리 문제가 5개가 포진돼 있었어요. 15점짜리로 이루어지며 나머지 이벤트 프로시저와 조회라고 불렸던 내용들 내지는요 매크로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서 각각의 5점짜리가 2가지만 선별되어서 10점 득점 나온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처리 기능은요, 쿼리라고 불렸던 기능을 씁니다. 한데 이 쿼리 기능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쿼리 기능 이외에 가끔씩 이벤트 프로시저라던가 아니면 조회에 대한 부분으로 섞여 나오는 것이겠죠. 해 주어서 세 문제가 20점 몇 점 나온 거 있었습니다. 어려운 게 한 8점, 좀 더 쉬웠던 게 6점, 6점 나온 적도 있었고요. 배점은 좀 다르게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자, 보다 보시면요. 서로 마구마구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다 보니 네 가지 형태 안에서의 문제가 보면 조회입니다. 3번 문제 나왔던 내용이 막 겹쳐 나오기도 하고요. 이벤트 프로시저입니다. 겹쳐 나오기도 했었죠. 그 밖에 나왔던 요 쿼리 문제 내에서의 1번도 겹쳐 나왔었기 때문에 공부하실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만 많이 갖는다 하시면요. 그렇게 어렵게 보실 수 있는 시험은 아니라는 점이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익숙할 때까지 반복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흔치 않게 많이 안 봤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요. 많이 반복하시는 만큼 종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는요, 새로운 내용의 여러분들 문제, 유형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다음 첫 번째 이제 보실 수 있는 첫 번째 바로 뭐냐면, DB 구축, 실제 문제로 들어가 봐야겠죠. 자, 이제부터 첫 번째 액세스 2007을 이용해 주어서 1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절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익숙지 않았던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문제의 예제와 같이 풀 수 있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문제로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테이블 완성이라고 합니다. 자, 테이블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 데이터를 표 형태로 정하기 위한 구조물 저희는 표, 다른 말로 테이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상단 위에 보시면 나왔던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학년이랍니다. 학년. 반이고요. 번호입니다. 여기 뭐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쭉 나올 수 있겠죠. 1학년입니다. 1반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떠한 테이블 형태라는 것은요. 가로 형태의 구조라 불렸던 레코드, 여러분들 필기 때 기억나시죠? 세로 형태로 불렸던 필드로 이루어져 있는 테이블인 것으로서 각각의 테이블들마다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서 여러분들 가입 날짜 필드면 뭘까요? 입력될 필드 데이터는요. 날짜 및 시간 형태에 있어야 한단다. 만약에 국어 필드였으면 무엇입니까? 숫자 형태가 들어오겠죠. 성명이면 무엇이겠습니까? 글자 형태가 들어오겠죠. 성별은 뭡니까? 남녀 둘 중에 한 가지니까 예, 아니 형태만 들어오겠죠. 내지는요, 여러분들 가입일 예샀을 때 월을 찍고 싶었다. 월은 뭡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만 있는데 값의 범위에서의 15월을 찍었습니다. 에러인 경우잖아요. 내가 넣어주고자 하는 필드에서의 값에 제한을 넣어주겠다.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다에 대한 범위사항들. 이러한 내용들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테이블 안에서의 실제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문제가 이런 사항이 된단 말 뜻이겠죠. 테이블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안 아시면요.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될 조회 속성 내지는요. 일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에 대한 사항들 중에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액세스 2007을 이용하시면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자, 액세스 2007을 실행하시면요. 어디겠습니까? 가끔씩 문제 예제 따라 주어서 화면 상단 위에 보안 경고란 창을 보실 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보안 경고창은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액세스와 다른 외부 컨텐츠에서의 연결된 사항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서 주로 비주얼 베이직이 많이 쓰거든요. 이때에 반드시 옵션을 단추를 눌러주셔서 화면상에 보이는 이 창 안에서의 이 컨텐츠 사용, 즉 내가 이 액세스와 연계되어 있었던 다른 외부 컨텐츠, 제일 유명했던 비주얼 베이직을 연결해 보겠다. 그걸 쓸 줄 알아야지만 정상적인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 꽤 많습니다. 간단하게 반드시 보안 경고창 나왔으면 무엇입니까? 옵션 눌러주어서 이 컨텐츠 사항을 꼭 선택을 해줘야지만 정상적인 문제 풀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 중에서입니다. 우리는 뭘 먼저 볼 것이냐? 첫 번째 1번 문제에서의 테이블에서의 완성시킬 수 있는 문제를 볼 것인데요. 주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해당된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안에서의 편집을 하기 위해서의 디자인 보기를 열어주시면요. 해당 테이블 아래쪽에서의 주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필드 크기는 뭐겠습니까? 필드 크기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넣어주었었던 표 안에서의 넣을 수 있는 이 안에 글자의 개수,
수, 글자의 제한을 주기 위한 것이겠죠. 숫자의 크기 제한을 넣는 것이 바로 필드 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요. 형식 나왔겠죠. 입력이 되어져 있는 것이 날짜 형태이냐, 숫자 형태이냐, 내지는 통화 형태이냐 등등과 같은 형식 지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형식이겠고요. 다음에 많이들 모르시는 건 바로 뭐냐? 입력 마스크입니다. 입력 마스크는요. 내가 이미 자릿수를 이렇게 정해 놓았으니 그 자릿수에 알맞게끔 입력을 채우세요. 여러분들 우리 왜 우리나라 전통에 탈 있지 않습니까? 탈 보시면요. 구멍이 뽕뽕 그리고 입구멍 뽕 뚫렸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만 다 바깥 사람들은 내 얼굴 볼 수 있겠죠. 구멍을 뚫어놨던 자리에만 외부의 사용자는 입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불렸던 자릿수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입력 마스크입니다. 다음 캡션. 여러분들이 다 완성을 해주어서 테이블을 봤을 겁니다. 눈으로 결과물을 봤던 테이블 안에서의 필드명, 제일 위나 항목의 이런 필드명을 정의할 때 쓰는 것이 캡션. 그 다음에 기본값 참 잘 나왔던 시험 문제였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엑셀을 보시겠습니다. 엑셀 전체를 빠방 실행하시면 어떻습니까? 제일 첫 번째 글자체는 맑은 고딕에다가 글씨 크기는 11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의했습니까? 내가 입력을 넣어줬겠습니까? 아니요. 엑셀은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제공하는 값이 있겠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디폴트라 불렸었던 바로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에다가 100이라고 입력을 넣으시면요. 해당 필드는요.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100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본값이겠죠. 그 다음에 또 잘 나왔던 시험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 유효성 검사 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아까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월에서의 1월부터 12월까지만 당연히 입력할 수 있는 것인데 15월, 마이너스 2월 넣을 수 없겠죠. 나는 해당 이 필드 내에서는요. 1부터 12까지만 입력할 수 있게 값의 범위를 제한하겠습니다. 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뭡니까? 유효성 검사, 유효하다, 쓸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한다. 이런 말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테고요. 그 아래 유효성 검사 텍스트 말은 뭐냐? 그 범위 내의 값이 들어오지 않았었을 때에 화면상으로 어떠한 에러 메시지를 보이겠습니까? 어떤 대화 상자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는 글씨겠죠.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만 입력하세요. 라고 텍스트에다 입력하신 다음에 1부터 12입니다. 유효성 검사 요치를 넣어주시고요. 15라고 입력하시면요. 화면상으로 대화 상자 띵 뜨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여기 안에 있는 글자를 화면상에 보인다. 이 말 뜻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필수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왜 인터넷 가끔씩 가입하다 보시면요. 입력 넣어줄 네모칸 박스, 텍스트 상자 왼쪽에 조그맣게 빨간색으로 별 표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필수 입력으로서 입력을 넣지 않으면요. 완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바로 필수인 것이겠고요. 다음 빈 문자를 허용합니다. 말 뜻이고요. 인덱스는 뭘까요? 잘났던 시험 문제입니다. 중복에 대한 사항을 허용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러한 사항들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언제 많이 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필기 때 공부했던 기본키 기억나시겠죠? 프리머리 키라 불렸었던 이 기본키는요. 중복됨이 없어야 합니다. 유일, 고유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런 거 할 때 인덱스에 의해 주어서 중복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에 대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보시면요. IME 모드 보이시겠죠? 자, 이럴 때 보이셨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성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회원가입 시 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아이디를 만드세요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성명 칸에다 띡 누르고 난 다음에 내가 방금까지도 영문 타자를 쓰고 있다가 넘어섰습니다.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넣어주면 뭡니까? 영어가 나오겠죠. 불편합니다. 한영을 누를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글 치고 난 다음에 아이디 만들기 위해서 한영 안 누르시면요. 이게 뭡니까? 한글 상태입니다. 다시 한영 눌러주어 영어 만들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성명 필드에다가는 IME 모드를 한글로 해놓으시고요. 아이디 필드는요. 영숫자라고 불렀던 영어로 입력하시면요. 최초의 영문 키보드인 상태에서 성명 입력하기 위해서 뿅 찍었습니다. 한영키를 안 눌러도 한글로 입력이 되어져요. 그리고 한글 입력 상태에서 아이디 필드에다가 자 영어 형태의 IME 모드를 정해 놓으시면요. 한영을 누르지 않아도요. 알아서 영어가 최초에 입력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한글 모드와 영어 모드에 대한 사항들의 초기값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IME 모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될 부분입니다. 물론 이 밖에 참 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제가 예제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사항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제 1번부터 한번 급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제 파일을 잘 불러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예제 파일 폴더에 보시면요. 커말 1급 실기 예제 폴더 안에서의 액세스라고 불렸던 폴더 있을 것이겠고요. 그 안에 DB 구축입니다. 아까 왜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DB 구축, 그 다음에 조회 및 출력, 입력, 그리고 처리 있었는데요. 그 중에 DB 구축에서의 테이블 예제 1번을 불러갖고 오시면 해당된 문제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제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요, 5가지겠습니다. ID 필드를 삭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띡 눌러주시면 행 삭제가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의 삭제하신 다음에 순번 필드 1개를 추가합니다. 새로운 행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마우스 오른쪽 행 추가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 형식을 넣어줘라. 일련 번호는 뭘까요? 1, 2, 3, 4, 5, 6, 7, 8, 9, 10을요. 알아서 찍어줘라. 이 말 뜻이 바로 일련 번호 형식입니다. 다음에 아래의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나왔네요. 이런 필드는 뭘까요? IME 모드를 한글로 하시고요. 아까 말했죠? 내가 한영 키에 대한 부분도 바꾸지 않더라도 한글로 나오게 해줘라. 기본적으로요. 빈 문자열을 허용하지 않도록 뭘까요? 빈 문자열 허용을 안 쓸래요. 안 이용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주민번호 필드입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뭡니까? 입력 마스크. 나는 주민번호 형태를 앞에 6자리와 하이픈 마이너스 기호에 뒤에 7자리로 쓰겠습니다. 에 대한 자리 정의를 하는 것이겠죠. 아래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숫자와 그리고 하이픈 기호 그리고 숫자 7개 나와 있는 형태 만들 것이며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요. 하이픈은요. 저장 앞에 있는 기호와 함께 저장을 해주세요. 이 말 뜻이겠습니다. 자, 이것을 잊지 마셔야겠죠. 자, 그런 상태 아래 보시면요. 생일필, 이거 한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숫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릿수이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없더라도 무엇입니까? 0을 채워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엑셀 때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숫자가 없었을 때 빈 공백을 채웁니다. 샵이겠죠. 숫자가 없더라도 0을 채우세요. 0 모드이겠죠. 이때 바꾸겠습니다. 이 액세스 내에서는요. 숫자가 입력이 안 되더라도 0을 채워야 한다. 0 모드 맞습니다. 한데 샵 대신에 바로 뭐냐. 숫자 9라고 하는 기호를 써주어서 얘는 뭡니까? 선택적으로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 뜻이겠죠. 저희 뭘까요? 0, 0, 0, 0, 0, 0 6개에다가 하이픈 기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고 불렸던 형태를 이용하시면 딱 알맞겠다 싶은 거고요. 잠시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이 입력 마스크에서는요. 그 뒤에 세미콜론 기호와 그 사이에 뭔가 넣어주고 세미콜론 기호 또 하나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앞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형식 말하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는 것은요. 기호와 함께 조정하시겠습니까? 기호 없이 보강하시겠습니까? 기호를 조정하지 않는다 하시면요. 아무것도 안 넣으시면 됩니다. 빈 공백이에요. 기호와 함께 하겠으면 뭘까요? 0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뭡니까? 입력 마스크에 여기 자리 있습니다. 자리 있습니다. 자리 있습니다. 불렸던 화면상의 자리 기호를 둔 것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거입니다. 세 번째 기호죠. 언더바를 쓰실 수도 있고요. 별표 쓰 있고요.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형식만 외운다 하시면 뒤에 있는 것은요. 마법사를 이용해 주어서 쉽게 정할 수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생일 필드에다가는요. 1960년 1월 1일 이후 날짜입니다. 그럼 뭡니까? 더 큰 날짜이겠죠. 이후는 이렇게 이용되겠네요. 입력할 수 있게 값의 범위를 재하세요. 유효성 검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비고 필드 1개를 추가해내시고 사진이나 이력서 같은 내용들을 첨부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 데이터 형식은요. 문자입니까? 숫자입니까? 날짜 및 시간입니까? 일련 번호 형식입니까? 통화는 아니겠죠? 그 밖에 뭐 첨부 형태이겠습니까? 예, 아니요 형태이겠습니까? OLE 개체입니까? 많은 것이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본 적이 없으니 직접 화면을 보시면서 실제 문제 준비해 보겠습니다.